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신미와 개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이 신미와 개미라는 그 60갑자를 대단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2015년이죠. 2015년이 아마 개미년이었을 거예요. 개미년에 뭐 여러 가지 양상이 있었겠지만 우울감을 느끼셨거나 아니면 뭐 명상, 요가, 뭐 참선, 그리고 뭐 종교 또는 뭐 독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좀 영적인 그런 것과 관련이 되셨던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이제 우울감을 집어넣은 거는요, 제가 늘상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음기운을 깨달아라 라고 들어오는데, 우리 사람이 깨닫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기운이므로 우울감으로 들어올 때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근데 마침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요, 이론 같은 거를 못 봅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수강생분들한테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마침 오늘이 신미일이더라고요. 네, 신미일이었고, 오늘 오전부터 낮 시간까지 강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정사월이잖아요. 그리고 갑오시더라고요. 그 낮 시간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오미가 돼버리죠. 정사월에, 신미일에, 갑오일.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려할 수 있는 거는 이 금기운과 관련된 뭐 위장이라든가 아니면 호흡기 또는 면역력, 뭐 알러지, 뭐 이런 게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또는 좀 예민해질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드릴 수 있겠지만요. 이렇게 화기운 사이에 금이나 수가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좀 깊이 있는 것을 내가 쳐다보게 한다. 또 내가 미숙한 경우에는 나를 약간 축 처지게 좀 우울감이 형성되게끔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신미개미라는 글자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나 하면요, 일단 뭐 공부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공부가 그럼 왜 잘 되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신금 같은 경우에는 정화에 대단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과 반대되는 기운이란 말입니다. 근데 미토 안에는 정화도 있고 을목도 있고, 게다가 미토 자체가 뜨거우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대단히 괴롭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토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신축이라는 글자와 신미라는 글자를 비교했을 때 참 흥미로운 점들을 느낍니다. 신축이라는 글자도 똑같은 토지만 이 안에 개수와 신금이 있죠. 신금은 본인 자신이요, 개수는 금생수를 하니까 내가 행사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신미라는 글자는요, 나를 대단히 강하게 억누르는 정화, 그리고 나와 반대되는 을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기토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이 어떠한 괴로움 또 고뇌, 아주 깊이 있는 생각 없이는 무엇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신미라는 글자를 좋아하는 거고요. 개미라는 글자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죠. 똑같은데 요 위에 수기운이 덩그러니 올라가 있잖아요. 이 수기운이 덩그러니 뜨거운 토양 위에 올라갔다라는 거는 내가 다이렉트로 이 수기운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신미라는 글자는 수기운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죠. 뜨거운 글자가 신금을 보게 하지만 이 신금으로 인해서 결국에 수기운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신미와 개미 중에서도 요 신미를 더 좋아합니다. 제가 성격이 좀 이상한 건지 한 번에 무언가를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이렇게 무언가를 통해서 마치 노력하는 거였잖아요. 무언가를 통해서 수기운을 만났을 때 더 값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이런 신미, 개미와 같은 60갑자뿐만 아니라요, 이러한 코드들을 갖고 있는 글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을유라든가, 날카로운 금 위에서 을목이 위태롭지만 그 위태로움 속에서 내가 아슬아슬하게 잘 견디고 있는 모습이죠. 또는 뭐 을축이라는 글자도 그래 보이고요, 뭐 갑신이라는 글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병자라는 글자도 그렇고 무자도 그렇고요. 이게 우리가 병자, 무자 그러면 병화가 힘이 없네, 무토가 힘이 없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병오라는 글자는요, 이 화기운이 그대로 세팅이 되는 거고요. 병자라는 글자는요, 요 자수로 인해서 화기운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자도 마찬가지죠. 이 자수로 인해서 무토를 얻는다. 이 자수를 가지고 무토를 얻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을유라는 글자도 마찬가지겠네요. 유금으로 인해서 을목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금으로 인해서 나무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살인상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편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으로 인한 어떤 고뇌와 생각,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켜 나아가겠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명리를 좋아하시거나 또는 뭐 종교, 뭐 철학 이런 데 관심이 깊으신 분들은 모두가 이 수기운에 관심이 있으신 거세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신미나 개미처럼 수기운을 거저 던져주는 게 아니라 현실이 너무 뜨거워서, 지지를 또 현실로도 보잖아요. 현실이 너무 뜨거운 나머지 요 수기운을 본다. 이런 형태로 또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미 같은 경우는 현실이 너무 뜨거운데 위를 보니 금밖에 없더라. 결국 이 금을 통해서 개수를 얻는다. 이렇게 또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활용하신다면은 신미일주 같으신 경우에는 뭐 배우자궁이 너무 뜨겁다. 또는 현실이 너무 뜨겁다. 괴롭다. 하지만 나 자신을 통해서 이 수기운을 만나도록 하겠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수기운이 없는데 금기운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 금에 해당하는 십성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깨우치고 얻는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응용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수기운 자체가 뭐 우리가 우울증, 양의학적으로 이제 병으로 보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병이 아니라 우리가 이 깊이 있는 성찰의 기운이고, 요 성찰의 기운은 때로는 너무나 우리에게 과격하게 또는 갑자기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서 이런 우울감이나 이런 데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 비하를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건강한 사람은 대단히 괴로운 일에 있어서 그 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반대로 스스로 자책하거나 또 무너지거나 비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태어났으니요. 네, 그런 식으로 배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가 맞겠고요. 네,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대체 물기운이 뭐길래 이런가 하고 생각해 봐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미일이니까요. 오늘은 어떨지, 네, 다른 날들하고 뭐가 다를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요, 뜨거운데 금이 보인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신금하고 미중의 을목이 서로 충돌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